안녕하세요. 여수일본입니다. 2024년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. 배드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. 나스닥은 폭락하였고요. XXL은 이때부터 저는 매수할까 합니다. TQQ 56불 74센트, XXL 36불 84센트에 마감했습니다.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의 0.6% 그리고 외식 물가의 0.5% 상승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.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 다음 달 CPI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CPI를 보시면 2.9를 예측했으나 3.1이 나왔습니다. 금요일날 발표할 10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. 만약 여기서도 좋지 못하다면 증시는 약간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안 좋은 CPI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폭등하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돌리기 전까지는 채권 투자는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부터 4.5가 될지 좀 더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으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 채권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CPI 발표 전 보시면 지금 5월달, 6월달 금리 인하 그리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CPI 후 발표를 보겠습니다. 이제 금리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5월 또는 6월 아니면 7월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. 어제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끝에 말아 올렸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. 러셀 2000은 4%가량 떨어졌고요. 마지막에 말아 올렸지만 너무나 큰 하락이었습니다. 어제는 모두 다 빨강으로 물들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졌죠. 엔비디아만 마이너스 0.17% 하락하면서 약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공포와 탐욕지수도 77에서 66까지 떨어졌습니다.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극도의 공포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풋콜 옵션도 일단은 매도의 심리가 이제는 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해질지 일시적인 거는 며칠 정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100은 일단 5일 11선을 깨고 일단은 21선을 이제 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있습니다. 21선 17,521까지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. 만약 여길 깨고 51선 16,986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S&P 500도 5일선, 11선을 깨고 이제는 21선을 터치하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시작될지 아니면 잠깐의 흔들림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종합 보시면 지금 RSI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맞고 다시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 채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때보다 더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하락이 출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QQQ를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11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21선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좀 문제가 됐었죠. 그래서 21선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거는 주봉상 20일입니다. TQQ는 이렇게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21선 터치를 했고요. 이어한 거는 51선입니다. 51선 50불에 닿느냐 안 닿느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. 여기 이하로 떨어진다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51선을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21선에 내려왔습니다. 406불, 405불 선까지 왔는데요. 여기서부터는 뭐 분할 매수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는 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애플도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쭉 떨어졌고요. 일단은 180불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애플입니다. 만약에 180불 이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. 180불 정도부터는 뭐 분할 매수를 조금 크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AAP도 마찬가지입니다. 25불 상당히 중요하고요. 지금은 애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비전 프로에 대한 확실한 뭔가 증거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전 프로도 어느 정도의 괜찮다, 안 괜찮다, 호불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시장에 적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180불 이하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.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180불 이하로 내려오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TSLL도 8불 이하,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요. 여기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흔들릴 때 테슬라도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주의 성공장인 반도체가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. 끝을 말아 올렸으니까 그건 상당히 좋았고요. 21선에 닿느냐 안 닿느냐, 602불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2불을 기억하셨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속수는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14불, 17불 이때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낮은 지점에 매수를 했고요. 일단 이번에도 좀 더 많이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. 일단은 24불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실을 계획이고요.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29불 라인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지점들이 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기에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.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이번에 좀 비중을 실어서 속수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반도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반도체의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엔비디아는 5불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강한 엔비디아다. 아직은 올해는 정말 엔비디아의 해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또 조정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정의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엔비디아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쭉 홀드 하시면 좋겠습니다. 480불, 64불, 50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은 굉장한 수익을 얻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엔비디아는 저희가 150불대에 들어갔습니다. 150불대 정도에 들어갔고요. 지금 여기서 쭉 들어간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, 장기적으로는 기다려보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그 후를 노려보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실적 발표까지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제는 홀드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TQQQ 속수는 큰 하락과 조정이 온다면 그때 비중을 실어서 이번에 계절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큰 폭의 하락이 있다면 그때가 매수의 찬스입니다.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때 엄청난 하락이 온다면 그때 쌓아놓은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